어떤 종목들 괜찮게 보시는지 네, 단기 유망주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워드를 들어주시죠. 네. 자, 미워도 다시 한번. 네. 네. 아까 봤던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네. 뭔가 이 종목도 뭔가 많이 아쉬운 종목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넷패스 기다려라. 오. 느낌 오시죠? 네. 넷패스 비메모리 기다려. 반도체 쪽에 네. 뭐 하는 것 같고요. 네. 터미네이터, 티천. 티천. 아, 많이 궁금합니다. 네. 자, 종목 확인하시겠습니다. 알테오젠, 네, 테스나, 네, 헬릭스미스. 아, 헬릭스미스 확 느낌 오네요. 네, 미워도 다시 한번. 자, 일단은 일단 지금 준비한 종목들은 단기 유망주입니다. 연초에 한번 뜰 것 같아요. 네, 지금 위치 올랐든 안 올랐든 지금 위치라면 연초에는 한 번 더 붙을 것 같아요라는 종목들인데, 자, 왜 이 종목을 준비했는지부터 먼저 얘기를 간략하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헬릭스미스. 예. 아, 얘기 안 하셔도 확 느낌이 오긴 옵니다. 그렇죠. 네. 헬릭스미스가 보통 일반적인 개인들의 매수 평단이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 8만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83,200원인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이 종목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자, 헬릭스미스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안 올라오면 보통 잘 못 올라오는 경우가 많지만 어쨌든 연초에는 한번 올라올 것 같대요라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얘기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테스나. 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넷패스하고 얘가 뭔 상관 있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작년에 넷패스가 올해죠. 올해 넷패스가 아주 그냥 크게 급등을 달리고 그 큰 상승이 나오면서 옆에서 쳐다만 보고 있었던 종목이 테스나가 네.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넷패스 친구 테스나 이런 네. 개념으로 일단 들고 나왔는데요. 올해 4월에 이게 삼성전자에서 우리도 이제 빈메모리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우리 선언을 한 이후로 사실 시장에 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우리 박인준 파트너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성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공격적인. 예. 보통 이제 제가 종목 들고 나오는 거 보면 네. 어떤 파트너분은 맨날 저 밑에 이렇게 빠져 있는 것들 이렇게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항상 아이고 저렇게 지금 시장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게 올라갈까? 네. 항상 제가 오랜 경험상 보면 가는 게 가더라고요. 뭔가 시장 안 좋은데도 올라간 게 가거나 또 시장 갈 때 시장보다 더 많이 간 것들이 또 가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네. 보통 보면은 조금 가는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이 수익률도 좀 좋고 네.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 박윤진 파트너 지금 종목들을 가져오신 거 다 보니까 전부 다 불기둥 굉장히 여성분치고는 공격적이다. 네. 아. 맞습니다. 이래서 회원이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 혹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팀이 이렇게 구성돼 네.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봤을 때 제가 제일 공격적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갑자기 얼굴이 낯뜨거워집니다 이거. 평상시에 이제 방송에서 배워 왔습니다만은 네. 오늘 집중적으로 이제 몇 시간 동안 계속 종목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공격적이시구나. 제가 하는 것 중에 차분한 것도 갖고 왔거든요 오늘. 네. 얘기해서 하는 것 중에? 이게 네, 차분한 네, 차분합니다. 지금 엄청 차분한 거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좀 마음이 지금 갑자기 막 낯뜨겁습니다. 네. 노래방 가서 노래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끼도 굉장히 있으실 것 같아서 노래 트로트를 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트로트 좋죠. 네. 네. 자, 우리 김영철 파트너는 지금 보니까 터미네이터하고 예. 알테오젠하고 자 어떻게 이걸 연결을 좀 시켜야 될까요? 일단은 터미네이터 2에서 그 티천이 액체 금속 인간인데요. 들어가지 못하는 곳을 액체로 그 형태를 변형을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알테오젠이 기술 수출을 했었던 게 제형 변경을 해가지고 그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기술 수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제형 변경 관련된 플랫폼 기업 중에서 일단은 기술 수출을 보여줬기 때문에 알테오젠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단기간 심주들은 IT 또는 바이오 쪽에 뭉치는 것 같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어쨌든 바이오는 한번 뜨긴 뜨니까 네, 바이오 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연초에 IT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IT 쪽으로도 쏠리는데 자 오늘도 공교롭게 코스닥 단기 유망주는 세 분 모두 바이오 쪽과 IT 쪽 안에서 선정을 해주셨고요. 자 하나하나씩 이게 좀 단기로 뜰 만한 이벤트들이 과연 뭐가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헬릭스미스부터 네. 어쨌든 간에 시장 대장주였는데 맞습니다. 일에 눌려 있었는데 연초에 네. 한번 그때 연초에 뜨겠지 않은 이벤트 플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헬릭스미스 목표 주가는 최소 저는 지금 현재 85,000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까지 본다면 13만 원 정도는 적어도 회복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좀 중장기적으로 보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 내년에 1월 효과가 있으니까 또 단기적으로 튀어 오를 수도 있습니다. 자, 헬릭 스미스가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그동안 이제 임상 3상에서 약물 혼용이 있어서 탑라인 결과 발표를 못했습니다. 즉 탑라인이라는 것은 임상의 실패와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데이터인데 이 탑라인을 결국에는 발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실망을 주면서 평균가 17만 원 정도에서 폭락을 하면서 지금의 8만 원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헬릭 스미스가 VM20이라는 즉 이름은 엔젠시스인데 이 엔젠시스 같은 경우는 당뇨병성, 신경병성 통증 치료제입니다. 원래 당뇨병은 굉장히 통증을 유발을 하면서 이 다리가 이 말초 이 다리 부분부터 손까지 썩어 들어가는 굉장히 통증을 느끼는 병인데요. 원래는 이런 그 통증 치료제, 통증을 경감시키는 치료제지만은 이 헬릭 스미스의 엔젠시스는 통증뿐만 아니라 세포 치료까지 겸하는 혁신적인 신약입니다. 그런데 이게 임상 3상에서 약물이 혼용, 섞이면서 이게 그 임상 실패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 임상 실패가 과연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부분을 1월 15일 그 이후에 발표가 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 중순까지는 한 번 정도는 다시 튀어 오를 수 있는 이벤트적인 요소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2월 정도에는 그 미국의 콜로라도 키스톤에서 키스톤 심포지움이 있는데 이 키스톤 심포지움 2월 달에 거기에서 3가지의 임상 관련한 데이터와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월과 2월까지 이어진다면 충분히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8만 원대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퍼뜨리는 루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헬릭 스미스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 2,300억으로는 앞으로 임상 3상을 진행할 수 없다. 즉, 이 신약 회사가 임상에 관련돼서 시험을 추가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사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악재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을 봤을 때 임상 3상은 2,300억 내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은 회사에서 증명을 해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헬릭 스미스에서 오늘 들고 온 이유는 헬릭 스미스를 보유한 많은 투자자 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1월 달과 2월 달 회사의 발표 내용을 꼭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헬릭 스미스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이 남북 경협주들이 올랐다가 다 내려앉았던 이유가 결국 남북 경협 잘 되면 돈 많이 벌겠지 하고 주가는 미리 올랐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잘 안 되다 보니까 올랐던 걸 다 반납해버리는 사태가 나왔죠. 이 바이오도 어찌 본다면 지금 이 임상 진행이 좀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관련된 기술을 또 비싸게 수출하면서 큰 돈을 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대부분 주가가 좀 움직이는데요. 막상 잔뜩 올랐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폭락하는 기업들이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바이오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앞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좀 힌트가 될 만한 부분은 어쨌든 1월 15일과 2월 달 일정은 어쨌든 헬릭 스미스에서 살짝 기대를 줄 수 있는 이런 요인이기 때문에 원래 또 해마다 연초에 바이오 쪽 좀 순환매가 붙는 것도 있는데 이런 일정이 그 시즌에 있다면 연초 랠리는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임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뭐 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체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 본다면 그래도 나는 좀 안전한 게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테슬라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왜냐면 테슬라는 지금 바짝 오르긴 했지만 아니 공격적이시라면서 그도 아니 좀 아직도 싼 것 같아서 제가 테슬라는 어떤 부분을 좀 좋게 보고 계신가요? 테스라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 이 반도체 공정 후공정의 테스트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특성상 이
다품종 소량 생산이죠.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주를 맡길 수밖에 없는 이 시스템 구조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테스트 업체에 있어서는 이제 테스다에 많이 맡겼는데 테스다가 이 삼성전자의 수주를 감당을 못할 정도로 지금 벗어났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아니면 ASE까지도 지금 외주를 주는 이렇게 현상이 됐고 또 외국계 업체까지도 삼성전자에서 늘렸다고 합니다. 자, 올해 4월달에 삼성전자가 우리도 비메모리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을 때 사실 시장에서 굉장히 파장이 일었죠. 저는 사실 삼성전자에 굉장히 박수 쳐주고 싶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진작 더 먼저 뛰어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하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고 앞으로도 저는 더 비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삼성전자에서 지금 내걸고 있는 것은 2030년에는 우리가 1등을 할 것이다. 이쪽에.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에서 이 비메모리 시장에 진출하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 떨고 있니? 하는 회사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삼성전자가 비메모리에 진출한다. 이거는 정말 무서운 일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어쨌든 외주 업체사인 이제 그 테스라의 경우에는 계속 이제 앞으로도 수혜를 받을 낙수 효과로 이제 수혜를 받을 이 상황을 이어질 거로서 보이고 우리나라 지금 삼성전자만 뛰어들 것이 아니라 혹시나 SK 네. 하이닉스까지도 만약에 비메모리 시장에 진출한다면 이 시장의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외주를 받은 테스트 회사들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테스라 지금 뭐 원래 100억대 이익을 최근에 냈던 기업인데 지금 추정치는 거의 뭐 내년 한 순익 기준 한 400억 정도, 내후년이면 한 5, 600억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아직 3천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런 이유 때문에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참조를 하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한 1,000억 정도. 뭐 1,000억 정도 지금 12 발행하고 동시에 또 이제 지분을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것 때문에 그 돈으로 좀 대규모 설비 투자하고 있다고 하니까 실적 좋아지는 거는 분명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 뭐 개인이 사서 오른 건 아닌 것 같고요. 외인 기관이 쌍끌이로 붙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잘 한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테오젠. 예. 여전히 방송 보시는 분들은 바이오에 좀 목말라 있어요. 근데 예. 연초는 바이오 아니냐. 예. 알테오젠은 뭐 연초에 뜰만한 이벤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JP모건 헬스케어에 참여하는 그런 기업이고 거기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협상 관련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한 가지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올 한 해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이 임상 이슈로 인해 가지고 사실 임상 3상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나 아니면은 시장에서 바라보는 부분들의 시각차가 상당히 좀 많이 존재했고 노이즈들이 분명히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관 투자자들도 외국인 투자자들도 바이오를 바라보는 투자를 하는 시각이 좀 바뀌는 그런 부분들이고 바이오에도 이제 트렌드가 있는데 앞서도 이제 뭐 박찬호 대표님이 그 셀트리온 말씀해 주면서 SC 제형 변경 그 부분들을 램시마 제형 변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제형 변경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은 연초에 JP모건 헬스케어 그리고 임상 관련된 부분들보다는 플랫폼 기업 쪽에 대한 관심, 트렌드 변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본다라면 연초에 한번 움직일 만한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뭐 장중에 한 10% 움직였기 때문에 20%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